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뭐한다?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코드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자, 그렇다 보니까 내가 특정 코드에다가 조건을 건다거나 아니면 특정 코드를 반복을 시키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제어문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제어한다라는 게 영어로 뭐예요? 컨트롤이라고 얘기하잖아. 컨트롤. 그죠? 그래서 제어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코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녀석인데, 자, 그 제어문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조건문이라는 게 있고 반복문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퍼블리싱 작업할 때도 이 조건이랑 반복문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거의 별표 5개 치고 외워야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조건문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조건을 걸 때 사용하는 문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자, 콘솔 클리어는 적어주시고, 제가 보통 이 조건문 개념 설명하면서 제일 많이 예시로 드는 게 나입 판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입 판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제 뭐 어린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이 성인이신 분들 보통 그러면 이제 술집에 들어가서 내가 술을 마신다고 하면 신분증을 검사를 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제 신분증 조회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민증을 대면 얘가 이제 성인 나이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를 이제 조회를 해주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외주를 맡았대요. 그 외주가 뭐냐면 어떤 나이 값에 대해서 나이가 20살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성인인지 성인이 아닌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여러분들이 짜야 된대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let age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20살 이상이면 성인 나이다, 미성년이다 하면 20살 미만이다 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다가 강사가 성인, 그 다음에 그냥 콘솔 로그에서 미성년 이렇게 쓰면, 자, 왜 이 컴퓨터가 에이지가 20살인 걸 이용해서 성인인지 미성년인지 이걸 알까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출력할 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두 개 다 출력되는 거예요. 왜? 코드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라고 강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니까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쭉 실행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특정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을 어떻게 거냐? 바로 if입니다. if. 자, if라는 게 뭐예요? 자, if라는 거는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만약에 뭐뭐 했을 때, 뭐뭐 한다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이가 20살 이상이라는 거는 age가 20살 이상이다. 자, 여기 안쪽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비교 연산자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조건식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조건식. 아니면 조건에 대한 결과를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조건에 대한 결과라는 거는 뭐 true 또는 false 뭐 그 말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언제 실행되냐? 조건문은 조건식이 정확하게 소가로 안쪽에, 소가로가 조건식을 할게 그냥. 조건식이 true인 경우에 실행. 당연히 false인 경우에는 뭐다? 실행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강사가 성인이라는 말을 여기다 넣었어요. 자, 미성년은 잠깐 주석 걸고요. 자, 그러면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나이가, 자, 이 age는 뭘로 봐야 돼요? 변수예요, 값이에요? 값이죠. 그죠? 값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건 변수, 우측에 있는 건 값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뭘로 취급된다? 바로 값으로 취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20인 거예요, 20. 그럼 20은 2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니까 성인이라는 말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계산이 됐을 때 이 자리가 뭘로 바뀌냐면, 우리 눈에는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 얘가 true라는 말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성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미성년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다가 age가 20살 미만이다 라고 했을 때 이때 미성년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20살 이상이기 때문에 성인이 나오는 거고, 얘네 조건이 뭐예요? 조건식 자체가 거짓이다 보니까 실행된다, 실행되지 않는다? 실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강사가 여기다 10이라 썼어요. 그럼 10이라 쓰게 되면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미성년이라는 말이 나오죠. 잘 나옵니다. 그죠?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코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있는데 조건문이 하나,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의 이 조건문이 둘 다 실행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만 실행되는 걸까요? 엄밀히 따지면 둘 다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사가 둘 다 실행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코드라는 건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뭐 여기 실행해라 해가지고 여기 실행되는 게 아니라 코드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7번째 라인에서 조건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이걸 20으로 바꿔버리면 20으로 바꿨을 때 나이가 지금 뭐예요? 자 20이네요. 그럼 age라는 변수에 20 넣어주고 7번째 라인에 와가지고 조건 체크합니다. 체크했을 때 참이네요. 그렇죠? true란 말이에요. true기 때문에 콘솔 로그 해가지고 성인이라는 말이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9번째 라인에서 내려왔다 해가지고 코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내려온다? 11번째 라인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번째 라인으로 내려왔을 때 이 조건을 찾아보니까, 조건을 찾아본 게 아니라 조건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 조건식의 20은 20보다 작네? 거짓이네? 그렇죠? 거짓이잖아요. 20은 20보다 작지 않잖아요. 같지만 작지 않기 때문에 이게 false로 변하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강사가 이제 요거를 좀 쉽게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푸는데 1번 문제가 있고 2번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제 뭐 1번 문제라고 하지 말고 1번 보기라 합시다. 보기. 그러면 나이에 따른 올바른 보기를 골라주세요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 했을 때, 그럼 1번 보기랑 2번 보기란 말이에요. 1번 보기, 2번 보기. 그러면 지금은 현재 이지선다라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이 조건문이 2개가 아니라 3개래요. 3개 만약에. 그럼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보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를 푼다고 하면 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10이 주어졌대요. 10. 그러면 그냥 이 2개의 보기만 있다 해봅시다. 자 그러면 10이래요. 20이라 해봅시다. 그냥 20.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문제를 푼다고 하면 1번, 2번, 3번 그런 순으로 문제를 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3번, 2번, 1번, 2번, 1번, 3번 뭐 거꾸로 뭐 뒤집어서 풀고 뭐 뒷박죽 풀지 않잖아요. 보통 보편적으로 1번부터 많이 풀잖아요. 자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자 1번에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어떤 수학 문제를 푼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1번 문제를 해가지고 이거 보기에 따라서 문제를 골라야 되는 건데, 문제 정답을 골라야 되는데 1번이 정답이래요. 그럼 1번이 정답이기 때문에 2번, 3번 본다 안 본다? 굳이 볼 필요 없다라는 거죠. 굳이 안 봐도 되는 거죠. 왜냐면 1번이 정답인 거 확신했으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지 빨리 문제를 풀고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 만약에 여기서 age가 10이 등장했대요. 자 10이 등장해가지고 1번 딱 내려왔어요. 근데 1번 여러분들 계산해보니까 1번이 아니래요. 그러면 당연히 몇 번인 거예요? 2번으로 내려오겠죠? 자, 이거는 일단 2번 당연히 아니라 2번을 먼저 내려와서 2번을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2번을 계산을 해봤더니 2번이 정답이래요. 그럼 당연히 2번 정답인 거 체크하고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3번이라는 게 하나 더 있대요. 그러면 3번이 더 있는데 2번 정답인 거 확인했는데 3번 굳이 볼까요? 안 볼 필요 없죠. 그죠? 근데 만약에 갑자기 조건이 0이래요. 0. 그러면 사실 뭐 여기서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참이 걸려서 미성년이라는 게 출력이 되긴 하지만 요거 1, 2번도 아니래요. 만약에 그 0살이라는 건 사실 없잖아요. 그죠? 0살, 우리나라에서는 0살이라는 건 사실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1살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살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조건문으로 따졌을 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3번이 0살에 대한 조건이 있대요. 뭐 나이를 제대로 입력해달라 뭐 그런 문구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3번이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 2번이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몇 번이 정답인 거예요?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3번까지 내려와서 3번 굳이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어차피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근데 지금 우리 코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번이 정답이래요. 그러면 성인 나이가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인 나이를 체크하고 이 밑으로 내려가서 2번도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비효율적. 왜냐면 프로그래밍이라는 그냥 실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특정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그 입력값에 따라서 실행 결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행 속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실행 속도.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 해가지고 속도가 엄청 느리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조건문이 2개가 아니라 조건문이 예를 들어 100개, 1000개가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코드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전에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짠 요 조건문이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조건문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조금 느릴 수 있다는 거예요.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최적화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최적화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그냥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짜고 나서 여러분들이 코드가 느리면 그 코드를 어떻게 하면 최적화시킬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요 비효율적인 문제들을 뭐한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최적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if문을 2개를 썼는데 이 밑에서 요런 식으로 쓰세요. 이거는 지금 뭐예요? 버전 1 비효율적인 문제. 자, 그러면 버전 2. 자, 버전 2는 if랑 else if를 사용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else if를 사용한 방식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냥 else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else. 근데 거기서 그러면 else 붙였다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얘는 2개의 조건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2개의 조건문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연결시켜준 거예요. 한 덩어리. 뭉쳐준 거예요. 뭉쳐준 거. 자, 그러면 뭉쳐주게 되면 코드가 어떻게 실행되냐? 아까 위에 같은 경우는 버전 1 같은 경우는 1, 2번 둘 다 실행된다 했죠? 그죠? 1번이 정답임에 돌고 얘도 실행하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된다? 1번이 정답이래요. 얘 체크하지 않는다.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은 점이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조건문이 1000개래요. 근데 1000개를 many if 쓰고 다 else if로 붙여놨어요. 그러면 else if로 붙여놨으면 만약에 첫 번째 조건이 참이래요. 그럼 밑에 있는 조건문 실행된다 안 된다? 나머지 999개는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따로 떨어뜨리는 것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런 비효율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근데 얘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그러면 1번 보기, 2번 보기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1번이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2번 내려와야죠. 근데 2번 내려와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산을 했을 때 얘가 뭐예요?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몇 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굳이 이걸 또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 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문제를 푼다고 하면.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꾼 방식이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않는 구조, 바로 if else 구조로 여러분들이 변경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if else 구조가 바로 무슨 구조냐면 1번이 정답이 아니네. 그러면 2번 계산하는 게 아니라 2번 정답으로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문제가 3개 있으면 1, 2번 정답 아니면 3번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잖아요. 그죠? 굳이 3번이 정답이냐 아닌지 시간 들여가지고 그걸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요 구조가 조금 더 완벽한 조건문을 작성하는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문을 작성하실 때는 if, else if, else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규칙은 else는 무조건 어디? 맨 마지막에. else는 무조건 최후의 보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후의 보류. 그래서 else라는 거는 맨 마지막에만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else i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무조건 if 밑에 위치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코드 작성의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작성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if, else if, else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삼지선다가 바로 그런 경우죠. 삼지선다. 뭐 예를 들어서 삼지선다로 코드를 짠다고 하면 이런 코드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age가 10이래요. 그러면 1번 보기가 마찬가지로 10대고 2번 보기가 20대고 그 다음에 3번 보기가 30대란 말이에요. 30대 뭐 이상이라 해볼까요? 30대 이상.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차피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면 당연히 30대 이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건문을 표현한다고 하면 자 10대라는 거는 몇 살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10살 이상. 그 다음에 몇 살 미만?
20살 미만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에이지가 10살 이상이고 그러면 20살 미만 같은 경우는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둘 다. 그러면 조건문 안에는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하나 더 쓰는 게 가능해요. 이런 걸 중첩 조건문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를 갖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 쓰진 않지만 어쨌든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는 뭐예요? 얘가 만약에 참이래요. 그죠? 그럼 얘가 참이 어디로 내려면 요 밑에 안쪽 코드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 에이지가 20살 미만 요것도 참이래요. 그럼 뭐예요? 아 얘네 10대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코드를 이런 식으로 쓸 바에는 어차피 둘 다 참인 경우에 참을 출력하는 연산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논리 연산자 중에 뭘 쓰면 되냐면 AND 연산자를 쓰면 되는 거죠. 왜? AND 연산자는 아까 뭐라 했어요? 양쪽의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참이면 참을 출력하면 연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 연산자를 쓰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뭐 하면 돼요? 그 논리 연산자 중에 AND 연산자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면 굳이 조건문을 중첩해서 쓸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콘솔 로그에서 얘는 1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20대, 30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20, 30 그러면 얘는 20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30, 40 얘는 뭐 30대 뭐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30대로 걸리고 30대 이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40 입력하면 50 입력하면 이거에 대한 조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요거를 지워줘야겠죠. 그죠? 30대 이상입니다. 자 근데 강사가 지금 쓴 거는 어때요? 조건문을 지금 3개를 쓴 거잖아요. 3개.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else if, else 구조로 바꾼다.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else 붙여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굳이 어차피 10대, 20대 아니면 다 30대 이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else 써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지선다 해가지고 조건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else if를 여러분들 몇 개를 붙여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붙이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왜냐면 조건을 체크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덕지덕지 붙이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 밈으로 이제 조건문 밈이라고 조건문 밈 이렇게 검색해보면 가끔씩 조건문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들여쓰기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밈이 있는데 뭐 물론 코드를 쓸 때는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들여쓰기 지우게 된 뭐 중첩문을 조건문을 개선해라. 그래서 우리가 개선을 할 때는 잘 이제 뭐 if문을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if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보이죠? if, else if, else if, else if 이런 게 이제 외국에서 떠도는 밈인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코드를 작성하실 때는 적당하게.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실제 퍼블리싱 하다 보면 조건을 체크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 거 보면 어떤 사람들 포트폴리오 저한테 피드백 받으러 오신 분들 뭐야 조건문이 막 이만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뭔데요? 물어보면 본인도 모르겠대요. 이거 뭐 어떤 조건을 체크하는지 저도 이제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문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조건을 쓰되 최소화시키면서 코드를 작성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씀으로 인해서 내가 뭐 한 거예요? 어떤 특정 조건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조건이 참이냐 또는 거짓이냐에 따라서 해당 코드를 실행하고 실행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조건문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